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등산 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북한산을 4시간 정도 산행한다면 무겁더라도 최소 정도의 물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면 거의 다 좋지만 저 같은 경우 쌀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산 알려주는 남자 등알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등산 전, 중, 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 친구랑 같이 등산을 했는데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산악회분들도 도대체 등산을 지치지 않고 하려면 언제 뭘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4시간 이상 되는 긴 산행을 하셨을 때 갑자기 확 지치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고 다 시청하고 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등산 전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등산 중 꼭 섭취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등산 후 회복을 위해 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수분은 언제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하나라도 실천해보시면 더 이상 등산 중 급격히 힘이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산 전 식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드시고 산을 가시죠. 그럼 아침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그 전에 만약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산에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떨어지면서 균형 감각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하면 발을 헛디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포츠 영양학 연구에서는 원활한 등산을 위해 운동 전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는 반드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그리고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한 개는 약 70칼로리에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부담없는 칼로리에 비해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비타민 B군, 철분, 비타민 D가 풍부해 산행 중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돕고 뼈와 근육도 보호해줍니다. 특히 계란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 아침에 먹기에 하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을 때는 전날 삶아둔 계란을 차 안에서 간단히 먹고 가는데요. 이거 하나 먹고 안 먹고가 산행 중 꽤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반대로 먹으면 진짜 안 좋은 음식은 뭘까요? 빵? 시리얼?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등산 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고기 종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소화 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소고기는 위에서만 약 4시간, 돼지고기는 5시간 이상 머무르고 그 이후에야 소장으로 넘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즉 산에 오르기 전에 먹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등산 직전에는 소화가 빠른 탄수화물과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기름진 고기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등산 중 먹는 음식입니다. 등산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과 근육 속 글리코겐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40분 정도가 지나면 점점 지방의 활용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지방이 빠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초보자나 숙련도가 낮은 분들은 지방을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부족해 더 빨리 지치게 돼요. 심지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행 중에는 꾸준한 탄수화물 보충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운동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만 운동 능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먹어줘야 할 것이 바로 행동식입니다. 행동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행동식은 등산 중에 걷거나 쉬는 짧은 순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행동식은 배고플 때 먹으면 늦습니다. 배고프다는 건 등산 중 이미 혈당이 많이 떨어진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식은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기 전에 조금씩 자주 먹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 1시간마다 초콜릿 한 조각, 바나나 반 개, 에너지바 중 하나를 지속적으로 먹어줍니다. 그리고 산행 중 섭취해야 하는 음식의 종류는 산행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시간 이내 짧은 산행은 김밥이나 과일 같은 걸 드시는 게 좋고요. 6시간에서 8시간의 긴 산행은 중간에 견과류나 또 나오지만 계란같이 소화 부담이 덜 되는 단백질을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바도 요즘 제품이 잘 나와서 좋습니다. 1박 2일 종주라면 마지막 식사에 고기를 먹는 게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산행 시간과 관계없이 꼭 챙겨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상식입니다. 비상식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비상식은 보관이 편하고 유통이
유통기한이 길며 당 함량이 90% 이상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바나 초콜릿 등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먹지 않더라도 에너지바 2개 정도는 항상 가방 속에 넣고 산행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산행 중 수분 섭취입니다. 등산을 하면 땀으로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보통 체중 1kg당 시간당 약 5g의 수분이 소실되는데 60kg인 사람이 4시간 산행을 한다면 약 1.2L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즉 물을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체중의 2-3%가 금방 빠져나가고 이는 곧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심할 경우 근육 경직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여성분들 중에는 화장실 걱정 때문에 일부러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산행 중 탈수 때문에 소변 욕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걱정보다는 지치지 않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산행에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산을 4시간 정도 산행한다면 무겁더라도 최소 1리터 정도의 물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등산 후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등산이 끝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먹는 음식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손상된 근육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등산 후에 가장 좋을까요? 혹시 술 생각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등산 후 적당한 음주는 너무 즐겁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등산은 생각보다 굉장히 과격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사람이 4시간 산행을 한다면 쉬는 시간과 경사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00에서 1800칼로리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또한 등산은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고 심박수도 꾸준히 높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이지만 장시간 산행을 하면 근육과 관절에 일정한 부담이 가고 그 과정에서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행 후에는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고단백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면 거의 다 좋지만 저 같은 경우 삼겹살을 추천드립니다. 삼겹살 100g에는 약 1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근육 회복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죠. 또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탄수화물 대사를 돕고 피로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밥 한 공기와 쌈채소를 곁들이면 탄수화물과 미네랄까지 함께 보충할 수 있어 영양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평소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건강관리 때문에 꺼리게 되죠. 하지만 등산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음식이 소화도 더 잘 되고 체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산행 후 삼겹살을 먹으면 몸도 회복이 되고 정말 맛있어서 기분도 좋아지죠. 영상을 마치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뭘 먹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등산의 질을 높이는 핵심은 바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모든 걸 다 지키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면 분명 등산이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다만 음식만 잘 먹는다고 갑자기 등산이 엄청 쉬워지진 않죠. 등산을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걸어둔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등산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논문과 연구 자료를 참고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